근데 우리가 연산을 폭군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제 다른 나라 폭군들까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여러 폭군들하고 비교하면 사이즈 차원에서는 중국의 폭군들하고 비교하기가 어렵죠. 인력 동원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동원하는 측면에서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숫자적으로 그들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만, 여색을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연산군은 다른 세계 어떤 폭군들과 견줘도 이게 뒤지지를 않아요. 일단 연산군은 양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여색을 밝혔던 황제들하고 한번 견뎌볼만 합니다. 갑자기 자, 조선에 나는 프란포이까지 다 내 것이고 공신들의 재산도 다 내 거고 땅도 내 땅이어서 내 사냥터가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연산군이 갑자기 채홍사라는 관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관리직을요. 근데 이 채홍사는 뭐 하는 친구냐면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들인데 좀 인물이 좋은 친구들을 연산군에게 끌고 오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의 여인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갑자사가 1504년인데 1505년에 채용사를 전국 각지에 보냅니다. 아이고, 기록에 입각하면 처음에는요 막 200명 올라오고 400명 올라오고 그랬다는데, 다른 기록들 보면 1만여 명의 여인들이 한양에 모이게 되는데, 그 채용사들이 데리고 올라온 여인들을 운평이라고 합니다. 이 운평 중에 왕을 가까이 모시고 혹은 모실 여인으로 대기자, 그러니까 운평들은 음주 가무 교육과 잠자리 교육을 받고 있다가 왕과 잠자리를 해서 왕을 쾌락의 세계로 안내했다라고 하면 천과 흥청이 되는 거고요. 왕과 잠자리를 했지만 그냥 그랬다 그러면 반과 흥청이 되는 거고요. 왕과 잠자리를 대기하고 있으면 지과 흥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평과 흥청들이 한양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음주 가무에 막 교육받고,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그냥 있었겠냐고, 성균관 유생들이 투서 날리니까 야, 성균관 유생들 전부 다 고향 앞으로, 그리고 흥청들아 성균관으로 와, 이곳에서 나랑 놀자. 스님들도 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원각사 스님들 다 쫓아버리고, 야, 흥청들아 절로 가서 놀자. 원각사에서. 오죽하면 성균관이 놀방으로 바뀌어요. 노는 방, 놀방. 그래서 흥청들하고 성균관에서 놀아나니 흥청, 망청 논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연산군을 가까이서 모셔가지고 청과 흥청이 되면 청과 흥청의 가족들은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에서 청과 흥청의 아버지가 지방 사또에 뺨을 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자신이 청과 흥청이 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연산군을 쾌락의 세계로 안내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카메라에? 카메라 없을 땐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데. 성도착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궁궐 내에 예쁜 무술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조용히 들라해라. 그래서 왕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궁궐에 있는 모든 여인은 다 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벌건 대낮에 유교국가 조선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처음에는요 넷이나 무술이들이 안 됩니다. 전하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칼부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팔짱 끼어가지고 전하 빨리 끝내시옵소서 하고 다른 사람 못 보게 이렇게 둘러서서, 그럼 그 벌건 대낮에 궁궐에서 왕이 옷을 쳐벗고 그럼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왕이 사냥을 가거나 그럴 때는 왕이 거사를 치를 수 있는 가마를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마인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마니까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마를 거사라고 합니다.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봐. 나중에는요 연산군이요 자신의 가마를 누구에게 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관료들에게 가마를 들게 합니다. 조선의 사대부들 유학자들에게 내 가마 들어 자식들아. 이게 왕과 관료의 차이야. 그리고 간통까지 해요. 사대부가 여인들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좀 예쁜 부인이 있으면 누구 부인이냐? 드시라고 해라. 3박 4일 4박 5일 동안 집에 안 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인들 입장에서도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 아니야. 경연 없애버리고 삼사직 없애버리고 성균관 없애버리고 훈구 대신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부인들까지 뺏어갈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심지어는 여러분 그 유명한 넷이 있죠. 김처선. 세종 때부터 왕들을 모셨던, 근데 이제 늙은 김처선이 드디어 한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6왕을 모셨지만 당신 같은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칼로 김처선의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혀까지 말 못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김처선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김처선을 죽이면서 연산도 좀 불안한 마음을 느꼈을 거야. 나를 옆에서 이렇게 잘 보필했던 내시조차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 사이에서 왕이 해도 너무한다. 저거 또라이 왕 아니야 하고 막 투서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백성들이 썼던 글은 전부 다 한글이니까 한글 사용을 금해라라고 하면서 업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버리죠 또. 자, 그러면 관료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웠던 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내 마누라 뺏길지도 모른다. 내 재산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혹여나 우리 말고 다른 누군가가 지방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정이 일어나면 현재 연산군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관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반정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을 때 연산군은 이 말 안 하고 갈 뻔했네. 근친상간까지 하죠. 근데 근친상간 하니까 더 중요한 말을 안 할 뻔했네. 갑자사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존속살해까지 하죠. 왜 이게 존속살해입니까? 조선란 나라는요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도 어머니거든요. 근데 계모를 죽여요. 여러분 자기 엄마 패비윤 씨의 경쟁자였던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시기질투해서 자기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연산군이 어찌 보면 성종의 부인 아니야. 자기 아빠의 후궁들인데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를 불러서 거의 정말 어머니를 두드러 팹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의 실신해 있어요. 온몸에 피 흘리고. 그 어머니들 계모인데 멍석 말아놓고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친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죠 연산군은. 아들들에게 몽둥이를 주고 자 여기 사람 하나 누워있는데 죽여야 될 새끼니까 몽둥이로 쳐서 죽여라. 근데 한 친구는 자기 엄마인지 모르고 진짜 몽둥이를 쳐요. 그리고 한 친구는 아무리 해도 여기 멍석에 지금 말아져 있는 여인이 내 엄마인 것 같다라고 못 치죠. 그러니까 세상에 친아들에 의해서 친어머니가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복동생 둘을 끌고 가서 인수대비한테 가서 술을 따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일설에 가면 그 인수대비에게 할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헤딩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산군이 귀인 엄씨하고 정씨를 죽여놓고 어떤 짓거리예요? 귀인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팔도에 조리돌림 해버려요. 그리고 귀인 엄씨와 정씨 아들들은 귀양본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인수대비 입장에서는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며느리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고 자신의 손자들이 지금 왕인 연산군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뭐 야사 기록이긴 합니다만 연산군이 헤딩해버리니까 기가 막혀서 한 달간 병석에 누워있다가 죽어버리죠. 자, 연산군이 채용사번에서 흥청들과 망청 이렇게 숫자 적어도 그렇게 놀았고요. 그 다음에 장록수랑도 질펀하게 놀았고요. 그 다음 뭐 남색을 조금 밝혔다 그래서 왕의 남자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 강가를 굉장히 즐겨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대부가 여인들 간통을 즐겨 하기도 했는데 자신을 사가에서 키워준 월산대군 부인. 자, 자을상군이 성종이고 자을상군의 친형이 월산대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을상군 아들이었던 연산군은 월산대군 부인은 자신의 큰엄마 아니야. 그 큰엄마를 겁탈해버립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그 월산대군의 부인이 연산군의 아이를 갖게 되니까 수치심에 칼을 자궁에 찔러서 자결했다는 말이 들리고 그 월산대군 부인의 오래비가 박원종이고 이조참판 성희안 박원종 등이 반정을 일으키니 그게 바로 중종반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반정이 일으켰을 때 연산군이 담담했다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저들이 반정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강화도로 유배를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왕이었다고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살 나이에 이제 몇 년입니까? 그럼 1506년이죠. 갑자사와 딱 하고 2년 동안 미친 왕으로 살았다니까.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를 가는데 여러분 이제 강화도 유배지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울타리를 둘러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연산군 혼자 있고 실제로 뭐 문이 하나 있지만 문은 항상 잠겨 있는 거고 밥하고 음식물만 넣어줄 수 있는 그 작은 그러니까 뭐 그냥 마당 있는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상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연산군은 유배가 이제 2달 만에 죽어버립니다. 이거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2달 만에 화병 나가지고 그 안에서 진짜 죽어버렸을까? 하여간 연산군도 그렇게 죽고 연산군의 자식들까지 싹 죽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부인 신씨만 살려두죠. 연산군이 죽을 때 자기 부인 신씨를 굉장히 그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연산군도 바보 같은 게 자기가 왕으로 잘못하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을 수 있으면 알아야죠. 실제로 당시 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중종 반정이 돼가지고 왕이 바뀌었는데 연산은 유배를 보냈고 연산이 2달 만에 죽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세자나 연산의 자식들은 싹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싹 죽여버리죠. 연산의 부인 중전마마였던 신씨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연산군 옆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자, 참 조선이 건국되고 100년 만에 이런 희대의 폭군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선에 연산군처럼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 없었다. 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기득권 세력들을 견제하고 이 강력한 왕권으로 백성들의 밀리민복을 위해 그 강력한 왕권을 사용했더라면 정말 멋진 군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왕권을 강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강화시켜놓은 왕권과 자신의 엄마의 죽음을 이제 자세한 사연을 뒤늦게 좀 알았다라고 치면 그때 미쳐버린 연산이 2년 동안 그렇게 조선 땅에서 재밌게 놀다가 보수적인 조선의 유교 국가에서 관료들에게 쫓겨나가고 그 왕권을 강화시켰던 연산이 쫓겨나가면서 조선의 왕권은요 형편없어집니다. 연산은 조선의 여자가 다 자기 여자라고 생각을 했잖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종은요 자기와 함께 쿠데타하는 것 같아.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말소리가 들리니까 쿠데타 실패한 것 같아. 반정 실패한 것 같아. 여보 죽읍시다 하고 목매달려고 하는데 말에 어릇이 없어서 진성대군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된 게 중종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요 반정 공신들이 부인은 안 됩니다. 부인은 궁궐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성대군이 왜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부인의 오래비가 연산군의 처남이었던 신수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중전될 자격이 없어. 이게 조선의 왕이야? 그게 중종이에요. 자기랑 사가에서부터 사랑했고 평생 조강지처잖아. 조강지처조차 버려주고 왕이 돼가지고 그럼 이 신씨가 경복궁 옆에 인왕산이 있잖아요. 인왕산에 바위에 빨간 치마를 걸어요. 그럼 중종이 경복궁에서 저 우리 와이프가 빨간 치마 걸었어. 우리 와이프 치마야 하고 울었던 게 중종이야. 조선의 왕권은 작살나버립니다. 연산군은 누가 뭐래도 폭군입니다. 오케이? 근데 연산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만큼은 그리고 폭군이 되기 전에 10년의 연산은 저는 빗불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연산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카메라가 많이 오늘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오늘 대박이었을 텐데.